8번째 대륙이라고도 불리는 마다가스카르는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땅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과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종으로 유명한 이 섬나라는 말문이 막힐 만큼 기묘한 관습, 신성한 금기, 그리고 법률로 가득합니다. 무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금지하는 전통부터 어떤 음식을 언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이한 규칙까지 마다가스카르는 그들만의 독특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는 15가지 금기사항과 특이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중 일부는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흥미로운 발견을 함께 나눠보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응시. 낯선 사람의 불안한 시선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그저 호기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마주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몇 분씩이나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호기심이 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것, 하는 것에 진심으로 매료됩니다. 그들의 시선은 적대감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쫓아내거나 거칠게 반응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거나 심지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몇 분 동안 당신을 빤히 쳐다보더라도 당신이 감히 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을 쳐다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강렬하고 때로는 화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이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그들의 문화적 경계를 존중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 전에 항상 투어 가이드나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배려가 이 독특한 섬에서 긍정적이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죽신 먹기. 마다가스카르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끔찍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너무 절박해서 버려진 가죽신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항상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버려진 가죽신을 먹어야 할 정도로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이 섬나라의 인구는 약 2,630만 명입니다. 현재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명목 GDP가 연 10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4억 5달러에 불과합니다. 남부 마다가스카르는 건조한 땅과 기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며 3년 연속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마지막 식량 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150명이 굶어 죽은 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가죽신을 구걸하고 끓여 먹습니다. 많은 대가족이 야생 뿌리에서 식량을 조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동물도 매우 희귀하여 보존구역에서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약 3만 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세계 식량 계획의 평가에 따르면 5단계 기근, 즉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재앙 수준의 기근을 겪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유엔은 이 나라에 즉시 식량 지원을 제공하려면 8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고 이 땅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과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은 자와 함께 춤을. 죽은 자들이 춤을 추기 위해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매혹적이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문화 축제입니다. 파마디하나, 즉 뼈를 뒤집는 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의식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죽음 그 자체를 초월하는 사랑, 존중, 그리고 가족의 단결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파마디하나 기간 동안 가족들은 무덤에서 조상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발굴하여 신선하고 아름다운 비단 수위로 감싸줍니다. 그런 다음 흥겨운 전통 라이브 음악의 리듬에 맞춰 다시 감싼 유골과 함께 활기찬 행렬을 이루며 춤을 춥니다. 이 행렬은 그들의 유산을 기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영적인 유대감을 살리고 번영하게 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엄숙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정성스러운 동물 제사와 풍성한 고기 만찬으로 가득한 활기찬 축제입니다. 이는 존경 감사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장로들은 무대 중앙에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상의 지혜를 전수하며 젊은 세대에게 혈통을 상기시켜 강한 정체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파마디 하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값비싼 식사와 예복 비용부터 조상을 기리는 무덤을 유지하거나 건설을 하는 것까지 수년간의 세심한 저축과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사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이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불명예로 여겨지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뿌리에 대한 존중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외부인에게는 처음에는 으스스하거나 불안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어떤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삶사랑 그리고 유산을 기리는 심오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족은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춤을 춥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의 탯줄 묶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출산 후 아버지의 비밀의식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탯줄을 돌 밑에 묶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출산 과정에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깊이 뿌리내린 전통이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하면 조산사가 아버지에게 탯줄과 태반을 넘겨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는 탯줄과 태반을 조상의 집 입구에 있는 평평한 돌 밑에 묻어야 합니다. 이는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도 이러한 장례는 여전히 행해지지만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집 주변에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행됩니다. 이 의식의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가 탯줄과 태반을 묻은 후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가문의 유산과의 강한 유대감을 보장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에게 이 의식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탯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아이가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인지장애의 원인을 의학적 또는 유전적 원인이 아닌 이러한 장래의식의 실수나 부주의에서 찾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외부인에게는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마다가스카르 사회에서 전통과 조상의 관습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화적 관습이 건강가족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아무리 독특해 보일지라도 의식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입니다. 거대한 바오밥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대신 하늘을 향해 뻗어 거꾸로 자라는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동화처럼 들리겠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전설적인 바오밥 나무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 장엄한 거목들은 마치 뿌리가 뽑혀 뒤집힌 듯 보입니다. 굵고 튼튼한 줄기는 푸른 하늘을 향해 곧게 솟아있고 뿌리 같은 가지는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 때문에 거꾸로 된 나무라는 별명이 붙었고, 먼지 낀 길을 달리거나 섬 곳곳에 외딴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바오밥은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번성하는 마다가스카르의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거대하고 기이한 모양의 나무 옆에서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독특한 형태는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에 따르면 신이 바오밥을 창조했을 때 다른 나무들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계속 도망쳤다고 합니다. 신은 나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나무를 뒤집어 뿌리는 하늘에 가지는 땅에 묻히게 하여 나무의 야성적인 영혼을 영원히 얼려버렸습니다. 이 매혹적인 이야기는 마다가스카르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가 마치 하늘을 배경으로 바오밥 나무의 뚜렷한 실루엣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집은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거의 모든 집이 서쪽을 향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기이한 전통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고대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지는 해를 향해 일제히 집을 짓는 모습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매혹적인 문화적 신념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건축업자들은 집을 지을 때 단순히 재료나 스타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 특히 집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성한 관습을 따릅니다. 서쪽을 택한 이유는 오후의 태양이 가장 이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
황금빛 석양을 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집의 동쪽을 문이나 창문 없이 봉쇄하여 아침 햇살을 차단하는 견고한 벽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대신 햇빛이 더 부드러운 북쪽에 창문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과열되지 않고 균형 잡힌 조명을 제공합니다. 정문은 서쪽을 향해 있어 강렬한 오후 햇살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방향을 신경 쓰는 걸까요? 서쪽을 향한 햇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습한 열대 기후에서 번성하는 유해 박테리아와 곰팡이 포자를 죽입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환경은 습도가 높기로 악명 높아 실내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숨은 위협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오후에 강렬한 햇살을 받아 습기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현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 공간을 살균합니다. 반면 북향이나 동향을 향한 주택은 습기를 더 오래 가두어 청소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지에는 질병에 대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주택이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나 미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웰빙을 증진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공기와 벽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세기 동안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전략입니다. 문화 환경 건강이 뒤섞인 마다가스카르의 서쪽을 향한 주택은 인간의 독창성과 자연의 힘에 대한 존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만 식사가 허용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공경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깊이 뿌리내린 의무적인 전통입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식탁이 이러한 문화적 의식의 무대가 됩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장 연장자가 먼저 식기를 들기 전까지는 누구도 식기를 들 수 없습니다. 연장자가 식사를 시작한 후에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위계 질서와 경건함에 부여되는 깊은 가치를 보여줍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음식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주식인 쌀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탁에 쌀은 필수품입니다. 쌀은 마다가스카르어로 귀중한 물이라는 뜻의 라놀라라는 특별한 쌀물까지 있을 정도로 쌀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쌀 없이는 진정한 배부름을 느낄 수 없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더라도 밥을 함께 나눠 먹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는 화폐에도 적용됩니다. 1만 아리아리 지폐에는 쌀을 파는 여성의 모습이 당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풍습은 섬의 풍부한 전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8개의 독특한 민족이 살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문화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며 노인에 대한 존경과 쌀에 대한 경의를 경험하는 것은 이 특별한 섬의 삶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KD. 이 섬에 발을 디디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파디파디라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파디는 인간, 장소, 행동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금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기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강요된다고 믿어지며 주로 마다가스카르의 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디는 마다가스카르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개념에는 특정 관습과 전통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범도 포함됩니다. 에이가는 말라가시어로 제발 죄송합니다, 신뢰합니다를 의미하며 파디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덤을 가리키지 않는다, 임산부는 굽이 있는 신발을 먹지 않는다 등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적용되는 파디도 있지만 마을 부족 또는 특정 가족에 적용되는 파디도 있습니다. 또한 민속에 따라 여우를 사냥하지 않는다, 몽타뉴 담브르, 몬탕예 담브르와 같은 산악보호구역에 신성한 폭포를 보호해야 한다 등 동물과 관련된 파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가이드는 파디의 관습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디를 존중하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총을 옆에 두고 있다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지 가이드 없이 마다가스카르를 돌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마을에서 길을 잃었다면 마을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족 지도자를 만나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교류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존중의 표시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관습과 규칙이 있지만 마다가스카르 전역의 공통적인 한 가지는 바로 연장자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곧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존중을 보인다면 지도자들은 다가가기 쉽고 흥미로운 이야기 전통, 그리고 독특한 지역 공예품을 기꺼이 나눠줄 것입니다. 또한 여행을 기념하고 지역 사회와의 우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념품을 살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팁 하나, 항상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마다가스카르는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계산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환대가 깃든 땅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순조롭고 잊지 못할 경험과 예상치 못한 문제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관대함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이유. 마다가스카르는 빈곤이 만연하고 눈에 띄는 저개발 국가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고도 다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했을 때 돈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도시, 특히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는 거리의 거지들,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자나 통을 들고 해행인들에게 잔돈을 구걸합니다.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 조직적인 사기의 희생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모자에 돈을 넣어주는 동안 근처의 공범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거나 심지어 소매치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구걸의 악순환이 아이들을 빈곤의 삶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거리로 내몰리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강요받아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내게 되면서 원치 않는 악순환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평판, 좋은 지역 자선단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고귀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친절은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전달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적의 천국. 진짜 보물찾기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마다가스카르는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해적의 황금기였던 시절, 이 섬은 규칙을 어기고 불을 좇는 용감한 해적과 두려움을 모르는 선원들에게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전략적인 위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숨겨진 만을 가진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의 카리브해와 같았습니다. 밀수꾼과 보물 사냥꾼 모두에게 비밀스러운 놀이터였죠. 물론 해적의 삶은 단순히 럼주와 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정직한 거래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날 마다가스카르는 해적 깃발 대신 환영하는 관광 안내 책자를 내걸었지만 묻힌 전리품과 무모한 전설의 속삭임은 여전히 해안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험과 미스터리, 그리고 보물지도 한두 장을 갈망한다면 마다가스카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검 대신 자외선 차단제만 가져오세요. 죽음의 돌숲. 모험심이 강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마다가스카르의 칭기숲은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움의 넋을 잃게 될 것입니다. 199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경관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울퉁불퉁한 석회암 지대를 넘어 이 지역에는 희귀한 맹그로브 숲, 귀중한 조류, 장난기 넘치는 여우원숭이, 그리고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 여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칭기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약 530km에 달하는 자연보호구역이고 남쪽은 마다가스카르 서해안을 따라 약 6.6km에 달하는 칭기대 베마라하 국립공원입니다. 칭기는 현지어로 맨발로 걸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바늘처럼 뾰족한 석회암 지대는 마치 닿는 모든 것을 뚫을 듯하여 이곳에서의 트레킹은 용감한 관광객만이 감히 도전할 수 있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우뚝 솟은 이 돌기둥들은 위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입이 떡 벌어지는 사진을 찍기에 완벽한 놀랍고 신비로운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여행 블로거들이 최고의 체크인 장소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지만 조심하세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칭기섬을 탐험할 계획이라면 모험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상한 생물들. 마다가스카르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0만 종 이상의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100종이 넘는 독특한 여우원숭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10종의 악어, 350종의 개구리, 370종의 파충류, 그리고 모험심 넘치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다채로운 새들을 만나보세요. 이 매혹적인 세계에 깊이 빠져보고 싶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다시베 만타디아 국립공원의 아날라바 보호구역으로 향하세요. 이곳은 원시림과 희귀한 여우원숭이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싱그러운 푸른 숲 속에 숨어 있는 희귀한 생물과 화려한 파충류의 매력에 푹 빠질 것입니다. 더 많은 야생 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바코나 자연보호구역으로 향해 검은 얼굴을 가진 흰 여우원숭이, 인드리 여우원숭이, 나이라거 포사, 그리고 섬의 보물들을 가까이서 관찰해 보세요. 알락꼬리 여우원숭이의 완벽한 안식처인 레머 공원이나 카멜레온 개구리 악어 나비, 그리고 섬도마뱀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선사하는 페이리에라스 파충류 농장을 놓치지 마세요. 이 공원들 중 다수는 캠핑 옵션을 제공하여 별빛 아래에서 잠을 자고 마다가스카르의 야생적이고 매혹적인 자연에 온전히 푹 빠질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섬의 어머니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거대한 섬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류 이동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최근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는 약 200년 전 대규모 이주가 아닌 우연의 일치로 도착한 약 30명의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후손입니다. 광활한 인도양을 건너온 작은 여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발견은 기존의 이론을 뒤집고 초기 정착민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적 단서는 약 9천년 전 현재는 멸종된 거대 동물의 도살된 뼈와 같은 흔적을 통해 인류가 이 섬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로 인해 마다가스카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거주했던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섬의 문화와 언어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뿌리가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에 속하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다가스카르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야생 동물과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탐험가와 과학자를 사로잡는 신비, 인내 예상치 못한 연결로 엮인 놀라운 인간 여정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땅,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분수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이 만들어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마다가스카르의 아날라 마을에 가보세요. 이곳은 4개의 천연 냉수 분출구로 유명합니다. 이 분출구는 아라고나이트 광산 근처에 있습니다. 이 광산에서 나오는 과도한 물은 금속 파이프로 흘러들어 결국 메이지 강둑으로 흘러갑니다. 따뜻하고 탄산이 풍부한 물 덕분에 강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석회가 쉽게 용해됩니다. 게다가 따뜻한 물은 철 파이프를 통과하고 철분 또한 탄산에 의해 용해됩니다.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물은 압축된 파이프로 밀려 들어가고 파이프 끝에 물이 나타나면서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뿜어져 나오면서 거품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곳의 물 분출구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게 작동합니다. 이곳은 관광지가 되기 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병을 앓은 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기원하는 펜제나나 에펜제나나라는 조상 제의를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광지로 탈바꿈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보라에 대해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진만 찍고 떠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와 사실들을 통해 장엄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다가스카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탐험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마다가스카르는 마치 극한 맞춤 설정을 갖춘 지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자와 춤추고 가죽 신발을 먹으며 거꾸로 된 나무와 천연 탄산수 분사기까지 마치 대자연이 규칙을 창밖으로 내던지고 이상해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떤 관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지만 그 관습들은 풍부한 문화 뿌리, 깊은 신념, 그리고 극한의 땅에서의 생존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료되면서도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탯줄을 땅에 묻어 영적인 GPS로 삼는다는 게요. 그건 헌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다가스카르는 가이드와 함께 그리고 어쩌면 보조 가이드와 함께 조심스럽게 방문하고 싶은 곳처럼 보입니다. 이 짜릿한 여정을 선사한 영상에 찬사를 보냅니다. 마다가스카, 당신은 이상하고 아름다우며
우리는 그 점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